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2025년도 대비 경제법에 대하여 여러분하고 강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경제법은 하나의 선택 과목의 하나지만 그래도 당락을 결정짓는 주요 변수의 하나가 경제법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정도로 주요한 이슈가 된다는 것도 여러분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경제법에서 다루게 되는 내용은 어떤가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시험 과목을 먼저 한번 살펴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시험 과목 속에서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속에서 기본법이다 그럴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헌법, 민법, 그리고 형법 세 가지를 갖다가 변호사 시험에 반드시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후사법은 뭐가 되느냐?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상법, 행정법이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가르치는 과목은 상법에 속하는 영역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법을 우리가 여러분하고 같이 아무래도 경상계열 출신이고 하기 때문에 상법과 경제법을 여러분에게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경제법 속에서 연결되는 이야기는 굉장히 상경계열이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도 알아두고, 그다음에 이제 전문적 법률 관역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국제법이라든가 또 국제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거래법이라든가 아니면 노동법이라든가 조세법이라든가 지적재산권법 그리고 경제법 이 가운데서 하나를 선택하는데 경제법이 들어간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 3법은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야기, 후사법 역시 아는데 이 중에 제가 상법과 경제법을 갖다 강의를 하게 되어 있고 경상계열이기 때문에 상법과 경제법도 의해되느냐 그럼 가르칠 수밖에 없는 또 가장 친밀한 입자이다 하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경제법에서 우리가 배우는 내용 속에서 내용은 어떤가 하는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면은 바로 출제 범위를 갖다 우리가 정해서 실시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시험 과목의 출제 범위를 우리가 살펴보자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에는 독점 규제, 독점에 대한 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다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첫 번째 이슈로 중요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점 규제 아니면 공정거래법이다 하는 이야기에 대하여 법률을 갖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소비자 기본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전자상거래 그리고 해야 되느냐 소비자에 관한 법률 그리고 약관에 관한 법률, 약관에 관한 규제, 약관에 대한 규제에 대한 법률, 그리고 할부거래라 그러는 이야기로 우리가 내죠. 분할거래다. 이렇게 돼서 원래는 옛날 똑같은 금액을 매달 의해되느냐 10개월 분납이다. 그러면 소비자와 직거래가 되었지만 요즘은 중간에 뭐가 됩니까? 바로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이 개입되면서 요즘은 직거래보다는 바로 할부를 소비자는 할부로 내지만 뭐가 되느냐? 바로 금융기관에서는 바로 생산자에게 바로 돈을 주는 이런 형태를 취한다라는 게 패턴의 변화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상문 판매. 여러분이 잘 알지만 가정의 방문 판매. 예를 들어 화장품 같은 대리점 이런 데 방문 판매를 많이 했는데 이까지 법이 의해되느냐? 우리가 얘기하는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경제법의 범위다 하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독점 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두 번째가 소비자 기본법을 우리가 배우게 되고 전자상거래 그리고 소비자의 바로 여러분들 잘 아는 보호 법률에 관한 거고 약관 규제에 대한 법률, 할부에 관한 법률, 그리고 나중에 방문 판매에 대한 법률까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널찍널찍하게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래서 독점 규제를 첫 번째 우리가 이야기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전자상거래에 대해서 두 번째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소비자 기본법이 이제 두 번째 이야기가 되고 세 번째 이야기는 전자상거래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에 관한 법률이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약관에 대한 규제에 관한 법률이 되고 다섯 번째 할부거래에 대하여 의해되느냐 법률이 되고 여섯 번째는 바로 방문 판매에 관한 법률로 의해되느냐 그러면 여러분하고 특별한 바로 경제법의 범죄 내용으로 배우게 된다 하는 것부터 여러분들은 먼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게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될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독점 규제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첫 번째 나오고 소비자 기본법에 대한 얘기가 두 번째 나오게 되고 세 번째 전자상거래에 대해서 세 번째 우리가 소비자의 법률에 관한 거 세 번째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이 네 번째 그리고 할부거래 분할납부라는 말을 갖다 쓰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회계를 배우지 않지만 회계학 같은 경우는 분할납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우리는 법대 출신들이 거의 있기 때문에 할부거래라는 말은 분할로 나누어서 바로 소비자가 물건값을 주고 물건을
바로 첫 번째 가져온다. 가져오고 난 다음에 이제 1개월마다 어떻게 되느냐? 바로 어떻게 됩니까? 정해진 룰에 의하여 돈을 낸다. 이런 걸 할부거래라고 얘기하죠. 그다음에 방문 판매. 방문 판매가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릴 때 뭐 시골 같은데 이럴 때 보면 화장품이나 이런 대리에서 아주머님들이 방문하며 직접 방문 판매했던 이야기.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봤을 때 방문 판매에 대한 바로 법률이다. 한 요역이 뭐가 되느냐 그러면 경제법 분류에 들어가는 중요한 이슈가 된다라는 이야기로 여러분 첫 시간에 반드시 어느 분야인가 우리가 배울 경제법의 범위가 어디 있냐? 뭐 경제학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잘못하면 경제학하고 경제법이 비슷하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바로 여기는 어디까지나 법에 대한 이야기가 되며 바로 상거래, 셀러와 바이어 사이에 일어나는 상거래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항상 상거래는 셀러와 바이어라는 이야기, 셀러와 바이어라는 이야기, 여기서 서로가 주고받는 형태를 갖다 취하는 것이 바로 상법의 주요한 이야기가 된다 하는 대상이 되는 거죠. 거의 상품을 갖다가 셀러와 바이어 사이에 주고받는 형태인데 이런 형태. 이제 여러 가지 독점 규제라든가 판매자의 독점 규제라든가 소비자에 대한 기본법이라든가 상거래라든가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약관에 의하여 규제하는 법률, 할부 이제 분할 판매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방문 판매 이런 이야기가 바로 중심적인 출자 경제법의 중심이 된다 하는 것도 여러분이 머릿속에 알아두시며 체크를 해나가는 방향으로 하고 앞으로 전 범위에 대하여 이러한 마지막 방문 판매까지 여러분하고 내용을 갖다 전달하게 된다는 걸 이해를 하시며 하나하나 차곡차곡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출제 범위로 살펴본 경제법의 범주는 어떤가? 이제 경제라 그래가 경제 에코노믹스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이야기. 바로 여기에 중요한 이야기는 셀러와 바이어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바로 법.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제법이 바로 일종의 하나의 상법과 유사한 하나의 계열의 변호사 시험에서 경제법이라는 내용을 했지만 경제 이야기와는 다르다 하는 걸 분명히 이해를 하며 이야기를 정리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쭉 보면 바로 경제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 이야기가 바로 뭐가 되냐? 독점, 바로 셀러와 바이어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위에 관한 규제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본다면 독점 규제, 그리고 뭐가 되느냐?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다. 이렇게 우리가 나오는데 요약을 해보면 과도한 경쟁력을 집중시켜서 바로 이렇게 과도하게 경제가 집중하는 걸 갖다 방지하고 그리고 불공정 거래를 갖다 해야 되느냐? 그럼 바로 규제하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중되는 걸 방지하자. 아무래도 집중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바로 대량 생산하게 되면은 바로 이해되죠. 소비자들에게 팔 때는 자기 혼자만 여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 잘 알지만 수요와 공급이 다대다가 될 때 우리는 되지만 예를 들어 거대한 뭐가 되느냐? 대기업이 생산하고 소비자가 많다 이럴 때는 절대 해야 되느냐? 그럼 우리가 봤을 때 자유 경쟁 체제가 이루어질 수 없는 바로 일종의 대기업 형태, 바로 경쟁의 집중을 갖다 나타내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소비자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그럼 우리가 잘 알지만 셀러가 한 사람이다. 소비자는 뭐가 되느냐? 바이어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다수다. 이럴 때는 집중이 됐다라는 얘기를 갖다 쓰게 되죠. 집중하고. 그 다음에 이러다 보면 불공정 거래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걸 갖다 규제하자 하는 이야기가 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제정된 바로 법률을 갖다 우리는 뭐라 그러느냐? 바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다는 이야기로 첫 번째를 장식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된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우리가 본다면 뭐가 되느냐? 시장 지배 사업자는 지위를 갖다 남용하는 행위를 갖다 해서는 안 된다는 중대한 이야기.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 바로 여러분 셀러를 얘기하는 거죠. 판매자를 얘기합니다. 물건을 갖다 우리가 파는 판매자 입장에서 이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 혼자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남용한다. 그리고 예를 들면 그럼 이런 남용하는 행위 둘을 갖다 하면은 절대 안 된다.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는 노라는 얘기를 갖다가 언급하고 있다는 게 분명히 중요한 이야기가 됩니다.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이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셀러는 바로 지위를 갖다 혼자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남용은 바로 권리의 남용을 갖다 얘기하는 거죠. 남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 여기에 대한 규범이 바로 여러분 잘 아는 경제법에서 중요한 독점에 대한 금지법에 대한 이야기가 중심이 되는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아두면 되겠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야기는 공정거래위원회는 바로 기업 등의 제한에 대한 뭐가 되느냐? 그럼 탈법이나 예를 들어 우리가 봤을 때 공정거래 기업에 결합되어 있을 때 이 많은 결합된 기업이 예를 들어서 탈법 위법 행위를 한 기업,
바로 이게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체가 되는 거죠.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체가 되는데 기업 결합 등을 통해서 바로 제한된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탈법 위법 행위 또는 기업 또는 위반 행위자에 대하여 뭐가 되느냐 행위를 갖다 중지하라. 행위를 중지하라. 또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갖다 해야 되느냐 그럼 처분하라. 또 임원에 대한 사임을 갖다 요구한다든가 영업에 대한 양도를 요구한다든가 채무의 보정을 여야 되느냐 그럼 취소를 시킨다든가 또 위반 사실에 대하여 공표를 해서 널리 알린다 이거죠. 그리고 해야 되느냐 영업의 방식 또는 영업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범위를 갖다가 해야 되느냐 제한해 버린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공시 반드시 뭐가 되느냐 그러면 시중에 자기들의 진행 상황을 갖다가 공표하는 걸 갖다 우리는 공시제도라고 얘기를 하죠. 이 공시를 갖다 의무를 갖다 반드시 가지자.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것 속에서 이행을 갖다 한다든가 정정한다든가 아니면 심할 때는 과징금을 갖다 부여한다 하는 이야기가 되고 그보다 더 심할 때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 그리고 기타가 해야 되느냐 하면 시정에 필요한 뭐라 그러냐 조치를 갖다 명할 수 있다 그러는 것이 아주 중요한 뭐가 되느냐 경제법의 주요 메인. 그래서 주요 메인의 주인은 누구죠? 바로 주인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되는 겁니다. 바로 시민을 대표하고 일반 대중들을 갖다 대표해서 안정을 갖다 추구하기 위한 자본주의 국가에서 공정거래위원회라는 제가 주어가 되는 거죠. 여기서 예를 들면 대상은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셀러. 바로 상인을 갖다 얘기하는 기업을 얘기하더라. 물건을 파는 기업이 대상이 된다 이거죠.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소비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는 주체는 누구냐 이런 물을 땐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가 뭐가 되냐 여기서는 주체가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야기의 대상은 뭐가 되냐 기업을 결합하는 형태.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여기에 중요한 주체는 뭐가 되느냐 서버는 누구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바로 공정에 대한 이야기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고 대상은 뭐가 되느냐 오브젝트가 된다 이 바로 기업 결합한 기업들을 얘기하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뭐가 되느냐 바로 내용은 어떤가를 갖다 우리가 살펴봤을 때 이런 이야기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 주체가 바로 서브젝트가 되겠죠. 기업의 결합을 통하는 오브젝트 목적의 대상이 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위한 거냐 얘기할 때 바로 여러분들 잘 아는 뭐가 되느냐 우리가 봤을 때 바이어를 위한 거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주체는 서버는 바로 공정거래위원회다. 그리고 이제 그 대상은 누구냐 바로 여러분 잘 아는 기업에 결합된 기업들. 바로 자기들끼리 기업을 결합해가지고 뭐 카르텔이나 트러스트라든가 꼰지론이라든가 이런 걸 우리는 기업의 결합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이런 기업을 통해서 바로 누구를 위해서 소비자를 갖다 위한 하나의 행위를 갖다 하게끔 공정거래위원회가 왜 되느냐 제동을 거는 내용이 경제법이다 하는 말을 한 번쯤 생각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런 이야기가 중요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체가 되고 바로 대상은 누구로 보느냐 기업의 결합. 그리고 거기에 중요한 이야기는 뭐를 위하여? 바로 우리가 목적은 뭐가 되죠? 바이어를 위한 거다. 그래서 이제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결합된 여러 기업에 대해서 탈법 행위 또 기업이 의뢰되는 위반 행위 여기에 대하여 중지를 시키고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갖다가 처분하게끔 유도를 시키고 그럼 주식을 갖다가 의뢰됩니까? 전부를 갖다 팔고 일부를 팔아라 이럴 때는 바로 그만큼 기업을 어떻게 되죠? 바로 약화시켜주는 역할. 바로 기업이 의뢰되느냐 거대화해지는 걸 갖다 약화시키는 역할. 바로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하라 이런 얘기가 되죠. 임원을 갖다 사임시킨다든가 영업에 대한 양도를 하게 한다든가 채무를 보증서게 한다든가 위반 사실을 갖다 신문이나 이런 데 공표를 해서 그 다음에 영업의 방식이라든가 영업의 어떠냐 범위를 갖다 제한한다든가 이런 걸 통하며 공시 의무는 바로 여러분들 잘 아는 신문이나 일반 대중적으로 뉴스화시키는 것. 이 바로 공시 의무는 일종의 하나의 뉴스화라는 얘기가 되겠죠. 뉴스화 시켜주는 이야기를 얘기한다. 그래서 정정하고 과징금을 부과하고 강제금을 이건 바로 방법론이죠. 여기서부터 우리가 뉴스화 시키면서 바로 방법론은 어떻게 이끌어가느냐 하는 하우에 대한 메소드를 얘기하더라 이거죠. 이행 및 정정, 과징금에 대한 부과, 이행금 강제 부과, 기타 시정에 대하여 필요한 여러 가지 조치를 갖다 내리는 행위를 우리는 바로 중요한 우리 이야기하는 바로 공정거래법의 내용이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명확하게 이해를 해주시는 게 매우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은 기업 결합에 대하여 해야 되느냐 그럼 제한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지만 많은 기업들이 바로 서로가 카르텔이나 트러스트나 꼰지론이라는 이런 방법의 이야기を기업이 해야 되느냐 그러면 경제학적으로 볼 때 바로
거래위원회는 이런 기업의 결합의 이야기요. 제한을 하자. 제한하자 이거죠.